그런데 이 혜택, 이 덤을 사주인 안철수에게 다 몰아주는데 이유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안철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하하. 안철수의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안철수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얼마였냐? 꼴랑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999년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코스닥에 모셔가려고 막 줄을 섰었던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없었던 회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로지 안철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한테 3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가 넘는 이자를 안철수한테 주죠. 거기에다가 덤을 뭘 얹었느냐?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무려 146만 1988주,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엄청난 주식을 꼴랑 주당 1710원에 넘겨준다는 덤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안철수한테요. 당연히 안철수는 이 엄청난 주식을 1710원이라는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또를 맞느냐. 146만 주를 1710원에 샀는데 한 주당요. 2년 뒤에 안철수 연구소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얼마에 상장을 하냐면 46,000원에 상장을 해요. 1710원짜리가 2년 만에 46,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년 만에 700억 원을 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체가 부여한 엄청난 덤의 혜택 700억 원을 안철수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에게 그때 BW로 700억을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건 조금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업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불법도 아니었다면요. 이 말은 제가 그동안 자주 언급드렸듯이 제가 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안 갖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그냥 자본가의 범주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할 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묻혀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발에 치이는 그냥 비도덕적인 언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BW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는 뭐 별로 존경할 구석이 없긴 하지만 경영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을 묻는다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BW를 사용해서 다 자기 돈을 챙길 때 대통령이 될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요. 그 볼링 포 콜럼바인, 시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던 아주 진보적인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9년에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제도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어가 월가에 가요. 그리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똑똑한 월가 양반들. 우리가 지금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망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뭔데 도대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도 사람들이 마이클 무어를 다 피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무어에게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현자가 나서요. 그래서 이제 무어가 이 사람한테 설명을 듣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신용부도 스와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무어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기초부터 다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내기를 종종 한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배팅을 한다, 도박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 김용민 PD님께서 자주 하시는 출연자분들에게 우병우는 구속될까 안 될까 뭐에 10,000원을 걸자 이런 걸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기를 금융상품화한 건데 이게 바로 그 복잡한 금융상품의 기초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부어가 진짜 황당하다는 표정을 한참 짓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들의 기본이 다 내기라는 건데 그러면 도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궁금한 게요. 그 짓을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제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들었던 가장 명쾌한 설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어가 가지는 의문점이죠. 결국은 그 복잡한 짓이라는 게 도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 짓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면 문제의 본질은요. 금융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산업이에요. 근데 언제 고객들로부터 돈을 쉽게 뜯느냐?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뭘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호구일 때가 뜯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객들이 뭔 말인지를 모르게 해놓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BWCB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도 모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모르시는 건 청취자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청취자분들께서 일반 시민들께서 일부러 모르도록 금융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 같은 데 가보면 직원들이 진짜 친절한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짓거려요. 이번에 나온 상품이 이게 있는데요. 투자해보세요. 3개월 동안 베이스 상품이 이게 주가가 10%가 오르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까? 나한테 좋은 거겠지. 이러면서 그 상품이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신망 때문에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먼 돈을 가지고 금융회사는 돈놀이를 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해서 온 세계 민중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아무도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금융위기가 났다고 하는데 신용부도 스와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돼지들은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은 자본은 항상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요. 한 3분 정도 드릴 텐데요. 어떤 느낌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는 전혀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벤처기업 안철수 연구소가 1995년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 연구소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요. 벌써 약간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본금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걸 실시해서 또 자본금을 늘려요. 그러다 안철수 연구소가 1999년 오늘 방송의 주제인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걸 드디어 발행을 합니다. 이 BW의 만기가 20년이고요. 이자는 연복리로 10.5%입니다. 그래서 액면가 25억 원짜리 BW가 단돈 3억 3,950만 원에 안철수의 손에 넘어갑니다. BW의 발행 조건은 BW의 신주 인수 권리에 대한 발행 조건은 주당 5만 원의 행사 가격에 25억 원어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랩은 BW 발행 직후인 10월 27일에요. 무상증자로 기존의 총 주식수 13만 주를 38만 주로 2.92배 늘립니다. 그래서 안철수의 신주 행사 권리 가격도 5만 원에서 17,100원으로 낮아지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숨 좀 막혀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안랩은 2000년 2월 9일 액면 분할로 주식수를 다시 10배로 확대를 해서요. 행사 가격이 17,100원에서 10분의 1인 1,71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2000년 10월 13일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안랩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주당 1,710원의 가격으로 25억 원어치를 사들입니다. 모두 146만 주입니다. 이래서 안랩에서 그의 지분이 39.7%에서 56%로 늘어났습니다. 자, 제가 3분 동안 쭉 읽어드렸습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진짜 역 같은 거죠. 쌍용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야,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인문학 쪽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부러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고객이 모르면 모를수록 금융권은 돈벌이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애초부터 뭔 말인지를 모르게 설계를 해놨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비슷한 시기에 이재용이 삼성 SDS에서 비슷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230억 원을 투자해서 그 230억 원을 3조 원으로 불렸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이재용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이재용이 나쁜 짓을 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재용이 이 나쁜 짓으로 날강도 짓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자 벤처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재용 따라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이 이 BW라는 걸 발행을 해서 이 속을 챙기니까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그 나쁜 짓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재벌들과 벤처인들은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이재용을 따라해야 되겠구나 하고 대거 이재용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10분 활용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복잡한 복합금융상품들이 어렵게 설계가 돼 있고요. 그걸 저자들이 이용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청취자분들께서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요. 한번 안철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라는 곳은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곳에요. 혹은 벤처기업처럼 막 시작된 회사들은 은행에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돈을 잘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주들을 찾아가서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그러면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아직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초창기 기업들, 벤처기업들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때 이걸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투자자님, 은행님, 제발 우리 회사에 돈 좀 빌려주세요. 투자만 해주세요. 제가 각종 혜택을 무더기로 얹어 드릴게요. 이렇게 덤을 얹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덤이 들어간 대출 상품이나 투자 상품이 BW니 본드 위드 워런트라고 하는데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덤을 붙이느냐. 자, 투자자님, 우리 회사에 돈을 1억 원만 빌려주세요. 이자도 당연히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만 드린다고 하면 안 당기시죠, 솔직히. 우리가 작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돈만 1억 원 빌려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드릴게요.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서를 한 장 써줘요. 제가 투자자님께 증서 한 장 써드릴 테니까 이 증서를 들고 있으시다가요. 당연히 매년 이자는 꼬박꼬박 10%씩 받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편하실 때 우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야, 니네 회사 주식 괜찮은 것 같다? 니네 회사 주식 3,000원에 한 100만 주 내놔 라고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회사 주식 100만 주를 새로 찍어서 3,000원이라는 헐값에 내드릴게요 라고 덤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W라는 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돈을 빌려준 쪽은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요. 아무 때나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서 그 회사한테 주식을 무더기로 싼 값에 살 수 있는 매우 매우 대단한 혜택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BW의 본질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발행하는 거예요. 돈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럴 때 주식을 헐값에 넘겨준다는 손해를 감수하고까지 지금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덤으로 끼워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이나 안철수 연구소가 그럴 이유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가 그러면 과연 안철수의 안철수 연구소가 BW를 발행을 했을 때, 그리고 안철수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주식을 대거 인수할 수 있는 혜택을 입었을 때 과연 안철수 연구소가 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 짓을 했냐는 거죠. 아닙니다. 당시 인터뷰를 봐도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BW를 발행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2001년 7월 안철수 연구소의 김기대 과장이라는 사람이 머니투데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면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BW를 발행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BW라는 걸 엄청난 혜택을 덤으로 끼운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혜택, 이 덤을 사주인 안철수에게 다 몰아주는데 이유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안철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안철수의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안철수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얼마였냐? 꼴랑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999년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코스닥에 모셔가려고 막 줄을 섰었던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없었던 회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로지 안철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한테 3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가 넘는 이자를 안철수한테 주죠.
거기에다가 덤을 뭘 얹었느냐,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무려 146만 1988주,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엄청난 주식을 꼴랑 주당 1710원에 넘겨준다는 덤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안철수한테요. 당연히 안철수는 이 엄청난 주식을 1710원이라는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또를 맞느냐, 146만 주를 1710원에 샀는데 한 주당요. 2년 뒤에 안철수 연구소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얼마에 상장을 하냐면 46,000원에 상장을 해요. 1710원짜리가 2년 만에 46,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년 만에 700억 원을 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체가 부여한 엄청난 덤의 혜택 700억 원을 안철수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당시의 기사들을 좀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2001년 7월 23일 기사 제목이 이래요. 안철수 씨, 경영권 방어형 BW가 황금알로 변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2월 매일경제 기자 수첩 제목이 이렇습니다. BW 마술, 덜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 기자 수첩 내용을 보면 이래요. 가만히 따져보면 BW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BW는 실질적으로는 저가 발행과 다를 게 없다. 발행 후 딱 한 번만 주가가 반등하면 손쉽게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스타 벤처기업가인 안철수 세종도 BW로 대규모 평가 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안철수 후보가 이 BW로 큰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이 일반적인 BW, 회사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돈을 빌리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건 이젠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총평을 만약에 부탁하신다면요. 제 총평은 이렇습니다. 첫째, 불법이었냐?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느낌상 뭔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확률은 반반 정도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덤을 붙일 때 너무 터무니없이 큰 덤을 붙이면 불법이에요. 실제로 이재용이 삼성 SDS에서 BW 270억 투자하고 3조로 불린 요 과정에서요. 요건 재판부가 불법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너무 덤을 세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에 불법으로 판정이 났지만 재판 결과는 이제 과징금 158억을 물리는데 그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죠. 네. 하여튼 덤을 세게 줬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랩은 어땠느냐. 안철수가 꼴랑 3억 5천만 원 투자하고요. 이자도 1년에 10% 받았고요. 2년 뒤에 그 돈이 700억으로 불린 사연에서 과연 안철수 연구소가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법에 위반될 정도로 큰 특혜를 줬느냐, 불법 이익이 있었느냐, 이건 당시의 자료가 더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자료를 더 공방 속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두고 봐야 하는데요. 도덕적으로는 어떻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매우 비도덕적입니다. 왜냐하면 고작 3억 5천만 원 회사에 빌려주고요. 그 돈을 700억 원으로 불릴 이 엄청난 기회를 회사의 오너고 사장이라는 이유로 안철수가 독점을 했으니까요. 회사가 당시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그건 안철수 재산 불려주기 과정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경영권 방어라는 이름을 걸고 수백억을 챙긴 거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의도면에서는 이재용이 한 짓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예. 그런데 당시에 매경에서 기자가 BW 마술 더는 안 된다라는 기자 수첩까지 썼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재용이 이걸 제일 먼저 한 다음에요. 대부분의 재벌들하고 코스닥 오너들이 다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이재현 CJ 회장도 BW로 2년 만에 1,300억을 벌었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당시 매경 기사를 보면 이처럼 알려진 사람들 이야기 말고도 BW를 통한 대박은 증권시장에서 일상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코스닥을 출입해서 저도 그때 분위기를 아는데 진짜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이재용 따라서 다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가 이 일을 한 건 도덕적으로 분명히 비난받을 만한데요. 유난히 나쁜 사람이었느냐? 그건 조금 판단해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 당시에 대부분 코스닥 전체 자본가들이 다 이 짓을 이재용 따라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저한테 이 사건의 판단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관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2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요. 첫째, BW라는 혜택을 받을 당시에 안철수가 뭔가 불법을 저지른 일이 드러난다면 그건 대통령은 고사하고 기업인으로서도 자격이 제로인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 도덕적으로는 매우 문제가 있으나 불법 요소가 다 없었다면 당시에 개나 소나 다 그 짓을 했다는 정삭이 참작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에게 그때 BW로 700억을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건 조금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업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불법도 아니었다면요. 이 말은 제가 그동안 자주 언급드렸듯이 제가 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안 갖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그냥 자본가의 범주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할 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묻혀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발에 치이는 그냥 비도덕적인 오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BW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는 뭐 별로 존경할 구석이 없긴 하지만 경영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을 묻는다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BW를 사용해서 다 자기 돈을 챙길 때 대통령이 될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그래도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랫동안 사실 이 BW 문제 때문에 제가 안철수 후보를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설명이 복잡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김영민 PD님의 격려의 용기를 내서 오늘 시도를 해봤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기업인 안철수가 아니라 정치인 안철수는 저는 근본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아주 뿌리가 바로 지금 이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언제쯤 심각하구나.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이 큰일 나겠구나라고 마음 먹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2년에 황장수가 이 자료를 깔 때부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1년에 딱 코스닥에 처음으로 증시에 입성을 해서 첫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이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 안철수 연구소 대표 이야기를 저는 이미 그때부터 증시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황장수가 이거를 깔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증권 출입을 오래 했던 저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때 기자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전이었었고 공식적으로 출마하기도 전이었었고 굳이 제가 나서서 뭘 떠들기에는 어쨌든 조금 범야권에 있었던 것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도 없지 않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2012년부터 저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변명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도 저 작은 돈으로 2년 만에 700억 원 정도의 돈을 벌었다는 건 일반인 정도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요. 보면 직원들이 진짜 친절한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짓거려요. 이번에 나온 상품이 이게 있는데요. 투자해보세요. 3개월 동안 베이스 상품이 이게 주가가 10%가 오르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한참 설명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까? 나한테 좋은 거겠지. 이러면서 그 상품이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신망 때문에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먼 돈을 가지고 금융회사는 돈놀이를 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이 잘못해서 온 세계 민중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요. 아무도 그 원인을 잘 모릅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금융위기가 났다고 하는데 신용부도 스와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돼지들은 그냥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은 자본은 항상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요. 한 3분 정도 드릴 텐데요. 어떤 예. 느낌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는 전혀 못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벤처기업 안철수 연구소가 1995년에 설립이 됩니다.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 연구소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요. 벌써 약간 이제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본금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걸 때문입니다. 어떤 마이클 무어라는 감독이요. 볼링 포 콜럼바인, 시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던 아주 진보적인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9년에 자본주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참혹한 제도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영화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무어가 월가에 가요. 그리고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똑똑한 월가 양반들. 우리가 지금 신용부도 스와프 때문에 망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뭔데 도대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가에서도 사람들이 마이클 무어를 피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무어에게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현자가 나서요. 그래서 이제 무어가 이 사람한테 설명을 듣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신용부도 스와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무어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기초부터 다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현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금융시장이라는 곳에서는 내기를 종종 한다. 예를 들어서 내일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배팅을 한다, 도박을 한다. 그러니까 요즘 김용민 PD님께서 자주 하시는 출연자분들에게 우병우는 구속될까 안 될까 뭐 10,000원을 걸자 이런 걸 금융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기를 금융상품화한 건데 이게 바로 그 복잡한 금융상품의 기초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부어가 진짜 황당하다는 표정을 한참 짓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것들의 기본이 다 내기라는 건데 그러면 도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궁금한 게요. 그 짓을 지금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제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들었던 가장 명쾌한 설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어가 가지는 의문점이죠. 결국은 그 복잡한 짓이라는 게 도박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 짓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면 문제의 본질은요. 금융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뜯어가는 산업이에요. 근데 언제 고객들로부터 돈을 쉽게 뜯느냐?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뭘 잘 모를 때, 그러니까 호구일 때가 뜯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객들이 뭔 말인지를 모르게 해놓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BWCB 이런 것들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도 모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모르시는 건 청취자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청취자분들께서 일반 시민들께서 일부러 모르도록 금융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 같은 데 가요. 1,710원짜리가 2년 만에 46,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3억 5천만 원 투자해서 2년 만에 700억 원을 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체가 부여한 엄청난 덤의 혜택 700억 원을 안철수가 다 가져갔다는 거죠. 그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에게 그때 BW로 700억을 먹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건 조금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업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불법도 아니었다면요. 이 말은 제가 그동안 자주 언급드렸듯이 제가 왜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안 갖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그냥 자본가의 범주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할 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묻혀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발에 치이는 그냥 비도덕적인 언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BW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면 기업인으로서의 안철수는 뭐 별로 존경할 구석이 없긴 하지만 경영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자격을 묻는다면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BW를 사용해서 다 자기 돈을 챙길 때 대통령이 될 도덕성을 가진 사람은 그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그런데 이 혜택, 이 덤을 사주인 안철수에게 다 몰아주는데
이유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안철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안철수의 지분을 높여주기 위해서 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설계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안철수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얼마였냐? 꼴랑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999년 안철수 연구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코스닥에 모셔가려고 막 줄을 섰었던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없었던 회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오로지 안철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한테 3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0%가 넘는 이자를 안철수한테 주죠. 거기에다가 덤을 뭘 얹었느냐?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결과적으로는요. 무려 146만 1988주, 전체 주식의 10%가 넘는 엄청난 주식을 꼴랑 주당 1710원에 넘겨준다는 덤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안철수한테요. 당연히 안철수는 이 엄청난 주식을 1710원이라는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또를 맞느냐. 146만 주를 1710원에 샀는데 한 주당요. 2년 뒤에 안철수 연구소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얼마에 상장을 하냐면 46,000원에 상장을 해요.